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사연 팟캐스트 방송. 오늘도 여전히 잘 돌아갑니다. 또 만났네요. 예, 네. 금방 또 만났습니다. 예, 지금 아무리 태클을 걸어도 네. 이 다문화 이 자전거가 이 다문화 정책 자전거가 쉽게 엎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세발 자전거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네 발인지도 모르겠네. 근데 저희가 어쨌든간에 발이 밟히는 고통을 감수하고 우리는 지금 여전히 오늘도 과감하게 태클 들어갑니다. 그러면 민족과 국민의 개념. 네. 예, 우리 그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 항상 건드리는 부분이 여기기도 한데 아무리 이 부분은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 다문화주의자들도 정책 이 이반자들도 계속 우리 국민들을 세뇌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여기 맞대응해서 여러분들을 청취자 여러분들을 세뇌시킬 수밖에 없어요. 예,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말씀. 그 민족과 국민 이걸 영어로 하면은 같은 단어예요. 둘 다 네이션으로 쓰고 있습니다. 민족도 네이션, 그다음에 국민도 네이션.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냐? 그 네이션을 갖다가 우리는 다르게 쓰고 있어요. 두 가지로. 예? 민족이란 한 단어가 있고 국민이란 또 한 단어가 있고 따로따로 있어요. 우리는 단어가. 자, 그러면 서양에서의 민족은 뭐고 여기 우리 한국에서의 민족은 뭐냐? 예? 우리 한국에서의 민족은 서양식으로 한다면은 소위 원초적인 그런 민족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초적인 민족 개념. 그러니까 언어, 그다음에 종족성, 그다음에 동일한 역사, 예? 그다음에 풍습 이런 것을 같이 겪어온 역사적으로 오랜 시일 동안 같이 겪어온 그런 동질화된 공동체 거기에 구성원들이 민족이에요. 예. 우리 그 민족 물론 이제 이것을 갖다가 서양에서는 원초적인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그 민족이 있는데 또 다른 민족은 뭐냐면 계약적인 민족이에요. 계약적 민족인데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해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 계약적 민족 입장은 사실 생소합니다. 근데 유럽은 대체로 그 민족이라 하면은 이 계약적 민족이에요. 예, 계약적 민족이나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일단 종족적으로 달라요. 인종하고 또 종족은 다릅니다. 예. 예, 인종은 거의 비슷해요. 백인들. 예. 네. 그런데 종족, 그러니까 문화라든가 문화, 그다음에 언어, 그다음에 풍습, 역사 예.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 예.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엮여서 정치적으로 하나로 엮여서 공동의 그 의지를 표출하는 그런 공동체 구성원. 예. 이것을 갖다 계약적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건 좀 저 개념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우 저 무슨 소리야 뭐 둘 다 뭐 이렇게 헷갈려 얘기가. 제가 예를 들을게요. 그래서 예. 예를 들면은 이 유럽 같은 게 이제 계약적 민족이라는 게 뭐냐면은 거긴 지금 여러 이제 예를 들어서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고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국민은 하나예요. 예. 국가도 하나예요. 예. 영국이라는 국가. 예. 그다음에 국민도 영국의 국민 예.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일국가 일국민이에요. 예. 그것을 국민 국가라고 불러요. 국민 하나의 예. 동일한 국민 하나의 예. 국가. 예. 하나의 국가 안에 동일한 국민을 예. 가진 그런 체제를 갖다가 국민 국가라고 불러요. 예. 예. 그걸 이제 영어로는 이제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전 지구상에 정치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전 지구상의 국가에. 그렇죠. 예. 전 지구상의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유럽에서 나온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고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국민 국가예요. 근데 서양에서의 국민은 하나의 국민일지 모르지만 민족 국가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국민 국가이긴 한데 민족 국가는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일국가 다민족인 그런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일국가 다민족.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 그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유나이티드 킹덤. 그렇죠. 유나이티드 킹덤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킹덤 앤 아마 뭐죠? 저 아일랜드 리퍼블릭인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썼다가 이제 아일랜드는 이제 저 독립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킹덤인데 여러 왕국이 합쳐진 그런 국가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라는 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잉글랜드라는 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웨일즈라는 왕국이 있었고, 또 아일랜드 섬에 북아일랜드라는 그런 또 새로운 또 저 공동체가, 그거는 이제 그 뭐 후반기에 한 15세기, 16세기 이때부터 이제 그 건너간 사람들이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전부 그 네 부분이 각기 사람들이 다릅니다. 민족적으로 달라요. 네. 여기 위쪽에 스코틀랜드는 켈트족이에요. 종족이 다릅니다. 켈트족이고 여기 잉글랜드 부분은 거기는 앵글로색슨하고 그다음에 노르만족들이에요. 그다음에 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켈트족들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한 국가 내 민족이 서로 다른 민족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도 한 7, 8개 그런 식으로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국가, 프랑스라는 한 국가에 프랑스라는 국민은 하나지만 민족은 한 7, 8개가 돼요. 근데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은 더 심해요. 그래서 그 민족 구성이 가장 복잡한 나라가 유럽에서는 스페인이에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프랑스입니다. 뭐 스위스만 해도 네. 뭐 언어가 벌써 세 개고 언어가 세 개잖아요. 세 개 민족에다가 이태리만 해도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군요. 네. 이태리 보면은 북쪽 이태리 사람들은 남쪽 이태리 사람은 전혀 생긴 게 틀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그 분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한 예. 1000년 가까이 분열 상태에 있다가 예. 오늘날 이탈리아로 된 건 1871년이에요. 최근의 일입니다. 오늘날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지도에서 보는 이탈리아는 예. 그건 1871년도의 일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여러 개의 공화국과 그다음에 공국으로 쪼개져 있었어요. 쪼각쪼각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민족 저 옆에 있는 나라 이웃 국가들의 뭐 식민지도 됐다가 그다음에 다른 뭐 거기 그 나라 사람들이 그쪽에서 이주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모자이크 예. 그런 모습을 갖다가 띄고 있어요. 참 그런 나라들 네. 입장에서는 한국이 참 부럽겠네. 그렇죠. 그런 반면에 한국을 보라 이거죠. 한국은 그런 민족이라는 여러 민족의 공동체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민족이 그대로 자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서양의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개념이 여기 한국에도 들어왔는데 1948년도 우리가 이제 그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갖다가 선포를 하면서 1948년도에 그때 우리도 이제 국민국가라고 이제 그 선포를 한 거예요. 네이션 스테이트. 그런데 예. 바로 그 국민이 하나의 그 일민족이 막바로 그냥 국민으로 그냥 막바로 전환이 돼버린 거예요. 자동으로. 예.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럼 유럽 쪽은 예. 이제 국민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민족국가라고 얘기할 우리는 수 있죠. 민족국가라고 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민족국가인 동시에 오늘날 그 서양에서 쓰는 개념을 갖다가 도입을 했으니까 예.
민족 국가이자 하나의 국민 국가. 국민국가다. 네, 그렇게 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 한국한테는 다 해당이 되는 거네요. 예. 국민국가, 민족국가 예.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민족이 국민으로 넘어가는데 예. 우리처럼 그렇게 자동으로 넘어가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민족이 국민으로 넘어갈 때 그게 하나의 국민으로 만드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 개의 그 민족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하나의 그 국민으로 좀 만드는데 야 니들 다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야 하나의 국민에 이런다고 자동으로 오느냐고요. 예.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다 이해관계들이 다르기 때문에 민족마다 이해관계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의 그 이데올로기를 갖다 그들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일반 의지라는 좀 이건 좀 약간 뭐 정치 철학적인 그런 그 용어인데 예.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루소, 예. 장 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장 자크 루소가 사회계약론 쓴 것만 알지 예. 그 속의 내용은 솔직히 들여다본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예. 정치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빼고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대입시를 위해서 장 자크 루소가 뭐 무슨 책을 썼냐 사회계약론, 국가계약론, 뭐 그다음에 민족계약론 하면은 거기에 동그라미 치는 거 사회계약론 하는 식으로 우리는 그 정도만 배웠잖아요. 근데 그 사회계약론에 그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바로 중요한 그 부분이 바로 이 일반 의지라는 부분이에요. 일반 의지. 그 사람은 그 일반 의지와 특수 의지라는 두 부분으로 이 국가를 갖다가 국가의 국민을 갖다 어떤 식으로 통합을 시켜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서술을 하는데 이걸 일반 의지와 특수 의지 두 개로 갈라서 설명을 했어요. 네. 그 쉽게 말해서 특수 의지라는 것은 각 지역의 여러 민족들, 여러 서로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해관계예요. 각기 가지고 있는 예. 각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다 특수 의지라고 했고, 그다음에 일반 의지는 그 여러 개의 민족들이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이해관계를 갖다가 창출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국민 국가를 만들 거 아니냐. 어떤 뭐 한 가지 보편성을 네, 차지한다. 그렇죠. 보편성이죠. 그거였네? 그래서 만든 개념이 일반 의지라는 개념이에요. 야, 오늘 하나 배웠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오늘날 유럽의 국가예요. 국민 국가예요. 일국민 일국가라는 게 이제 그런 그 이념, 그런 이론의 바탕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반면에 한국 보세요. 예. 그러면 우리는 필요 없어요. 예. 예? 무슨 일반 의지, 특수 의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그냥 넘어온 거예요. 자동으로. 예, 그런 얘기하면은 뒤통수 맞을 거야. 이게 뭐 이게 네. 저 사람 농락한다고 뭐 막. 그러니까 지금 민족주의를 그 반대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민족주의라는 이 개념을 갖다 자꾸 털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다민족 국가들은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가까스로 지금 국민 국가라는 것을 갖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의 일민족이라는 그 역사적인 그 전통에 입각해서 아주 쉽게 국민 국가로 전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럼 역설적으로 네. 유럽의 현재 국민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의지, 네. 그 다양한 특수 의지를 어렵사리 하나로 꿰은 그 일반 의지가 흔들흔들하면은 다 또 무너지는 거죠.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네요. 그래서 바로 그게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프랑스가 그 원조 국가 아닙니까? 그 일반 의지라는 그런 이론적 개념에 의해서 예. 국민 국가를 만든 원조 국가 아니에요. 그런 원조 국가가 예. 원조 국가에서 그 국민 국가 틀을 깨려는 그런 민족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조 국가에서요. 그 예로 참. 코르시카, 예. 그다음에 바스크, 예. 그다음에 카탈로니아, 예. 그다음에 브르타뉴. 이런 지역들이 떨어져 나가서
다시 지네끼리 국민국가. 예. 그러니까 걔네들 말로는 이제 민족국가겠죠. 예. 개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민족국가냐 만들겠다. 자기들끼리 저 개개 민족국가 만들겠다고 지금 계속해서 무장투쟁을 하는 그런 그 지역들이 있단 말이죠. 예. 이게 아무리 이게 프랑스처럼 이렇게 짱구를 잘 굴려도 그렇게 해도 이게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개념 예. 하에서도 결국은 그것이 완전 통합이 되질 않고 이렇게 지금 이탈을 하려는 예.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의 국민 국가를 갖다가 만든다는 거. 이게 예. 얼마나 힘든 작업이라는 거.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를 보세요. 예. 국민 국가 거긴 못 만들어요. 그렇죠. 부족성 때문에 그렇죠. 여러 그 부족성 때문에 그걸 갖다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이념이 암만 나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프랑스에 와가서 유학하는 그 아프리카 학생들 무지하게 많지만은 과거 식민지였기 때문에 예. 나도 그 아프리카 유학생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만 예. 거기서 그 기숙사에서 그렇게 해서 뭐 첨단 국민국가 이론을 갖다 배워 가지고 가도 안 되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그다음에 동남아도 지금 보세요. 예.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예. 인도, 예? 인도네시아 전부 다 그 중에 자기네들 그 민족 국가를 세우겠다고 해서 게릴라 투쟁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한국 보세요. 얼마나 지금 행복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공기를 들여마시면서 그 행복함을 모르듯이 그냥 고마움을 늘상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당연한 듯이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다른 나라를 한번 둘러보라 이거죠. 근데 참 그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말입니다. 네. 그 정부하고 기업에 후원하는 예산 따먹겠다고 여기다 자꾸 매연을 섞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참 근데 보면은 이태리 같은 경우에도 북부 쪽이 좀 살만해요. 그렇죠. 공장지대도 많고 하다 거기가 보니까 원래부터 이제 역사적으로 그 중개 무역을 예. 맡아서 유럽의 중개 무역의 중심지 아니었습니까? 예. 북부가. 그쪽도 이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좀 분리했으면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있어요. 뭐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 국민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게 한참 그때 중상주의 정책 때문에 팽창주의로 나가면서 네. 노동력, 그러니까 군사력도 많이 필요했고 자본도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국민 국가로 나가려고 했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렇죠. 그 전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이 역사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필요죠. 예, 필요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바로 이 국민 국가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은 그런 이데올로기, 일반 의지라는 이데올로기 만든 것도 맞는 거지만은 거기에 그 추동하는 그 필요 요소는 뭐였느냐면은 바로 이 자본주의 태동입니다. 그렇죠. 이 자본주의가 그 태동을 하는데 자 하나로 전부 이게 지역으로 갈갈이 찢겨져 가지고는 그 자본의 축적이라는 것이 원활하게 되지를 않아요. 시장에 장벽들이 너무 네, 많아. 그렇죠. 찢어져 바로 그거예요.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다 자본의 그 이동을 갖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그렇게 해서 결국 그런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이 국민국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본도 모으고 네. 군대도 모으기 위해서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네. 그렇게 예. 해서 이제 국민국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자본의 필요성에 의해서 국민국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자 이제 국민국가도 자본의 장애가 돼요. 나중에는 예. 국민국가를 만들어서 한동안은 원활하게 자본 축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좀 그 성장을 하고 했는데 그 성장 과정이 이제 벽에 부딪힙니다. 국민국가라는 벽에 부딪혀요.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세계화예요. 예. 장벽을 갖다 전부 쳐부수자 이거죠. 아예 그냥 국가를 넘어서 예. 세계는 다 하나 뭐 이런 예. 식으로 갔다 그렇게 해서 그 세계화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 나온 것이 아니라 19세기 말에 그렇게 해서 장벽을 쳐부수자는 세계화가 그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들 뭐로 가느냐면은 전쟁으로 치닫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며칠 전에도 저희 소식 들었습니다. 벨기에가 좀 갈라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오래전부터 사실 오래전부터 그랬지만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다라고 저 들었는데 자, 벨기에가 한반도 면적의 7분의 1입니다. 그렇게 작아요? 예. 한반도 야. 면적의 7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예. 그 나라가 지금 다시 또 두 개로 갈라지려고 합니다. 그런 나라가. 야, 진짜 이건 걔들 정말
예. 근데 그 두 개로 갈라지려고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종족 구성이 달라요. 예. 종족 그러게. 구성과 그다음에 언어가 다릅니다. 예. 예? 그래서 위에 그 윗지역은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은 플랑드르 지방이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밑에 남부 지역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월로니아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가 좀 계통이 달랐어요, 두 개가. 그런데도 예. 그것이 이제 하나로 계속 있다가 지금 요새 완전히 지금 갈라서려는 그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도 지금 두 개로 예. 지금 가르자는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중상주의 정책, 제국주의가 막 태동하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점까지만 해도 이 시장도 필요했고 인력도 필요했고 생산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 국가가 태동이 되고 식민지 개척이 됐단 말입니다. 해서 이 산업화 시대에 오기까지 이게 잘 이어지면서 세계화 이 구호까지 아니면 전 세계를 갖다 그냥 흔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60년대 후반, 그러니까 70년대 초 이제 유럽을부터 시작을 해서 80년대 지나면서 이제 미국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뭐라고 해야 하나 핵이 들었으면서 핵무기 네. 이게 쉽게 전쟁도 못해. 네. 그러면서 이제는 베이비 부머들 전쟁 이후의 세대들이 슬슬 은퇴들을 시작하면서 인구도 줄기를 시작을 해. 그러니까 생산력도 예전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전엔 막 벌어들이던 시기였어요. 모든 나라들이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돈 쓸 일만 남은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복지 예산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곳간이 차면 배가 부르고 여유가 있으면은 손님도 후하게 받아들이고 말이죠. 뭐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우리가 좀 민족은 틀리고 말은 틀리지만 으쌰으쌰 같이 가서 잘 살아보세요 이게 되는데 이게 돈 쓸 일만 생기게 되면 입을 덜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니들이 왜 우리 옆에 있니? 우리하고 같이 사니? 말도 틀리고 민족도 틀린데 그런 동네가 지금 유럽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한국은 항상 좀 보면은 좀 너무 첨단도 잘 받아들이지만 끝물도 너무 좋아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엔 첨단을 받아들이는데 꼭 끝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진실을 말씀하시면 제가 좀 끝물에서 꼭 받아들여요. 예, 그러면은 우리 한국도 워낙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산업화, 정보화, 뭐 우리 세대 다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 이제 돈 쓸 일만 남은 상황인데 이젠 덜어야 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죠. 입을. 근데 여기저기서 이제 또 갖다 붙여. 세금 덩어리들, 세금 받아 먹으려 입 쩍쩍 벌리고 있는 이 외부 사람들 막 갖다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또 늙어가면 또 세금 나가지. 대책이 없는 일인데 지금 그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금 굴러가는데 앞으로 지금 천천히 굴러가는데 예. 그런 앞으로 굴러가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조그만 한국이란 나라가 여기서 그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갖다가 지금 거스르려고 거기서 다람쥐처럼 지금 그냥 그냥 거스르려고 그냥 그 발버둥을 치는 나는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 봐요. 그러지 말고 대세에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대세가 지금 대세는 지금 자 유럽도 전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하나 이탈해 가지고 전부 전부 다 자기 나라 자기 국가 민족 국가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끼리끼리로 가는 거예요, 그죠? 민족 국가 지금 전부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정점에 섰던 것이 그 민족 국가로 떨어져 나가려는 그 경향의 정점이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유고슬라비아 내전 아니겠어요? 가장 비참한. 근데 그 유고슬라비아 내전도 6개의 그 연방국이죠. 서로 각각 다 다릅니다. 민족 구성이.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냐면 이 다문화주의자들, 한국의 다문화주의자들은 자 봐라. 저렇게 다양성을 인정 못하니까 저렇게 찢어지고 결국은 전쟁하는 거 아니냐. 서로 같이 살면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저런 식으로 찢어지고 전쟁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그 궤변을 갖다 늘어놓고 있어요.
그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쪽에 예? 가서 그 얘기했다가는요, 이게 딱이 맞는 정도가 그러니까 아니라 말이에요. 총 맞는 소리네.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말이 안 나와요, 진짜. 이건 맞아서 정신 예. 차릴 일이 아니네 보니까. 하여튼 난 이게 다문화주의자들 그 궤변 도대체 이 수준들이 예. 궤변을 늘어놔도 좀 어느 정도 수준껏 해야죠. 이건 정말 핫발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 예? 국민 로마 제국 그 전에 그렇죠. 그 예를 드는 거 보세요. 저 누구였죠? 무슨 장관? 조윤선 조윤선 장관께서 장관. 예? 그 로마 제국 저 예를 들어서 뭐 그 다양성과 그 다문화,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 예? 그 저 다양성, 그 다양성으로 해서 번창한 그 로마 제국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다문화를 갖다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조윤선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다문화주의자들이 전부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예. 예?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논문 수준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뭐 학식 있는 사람들이 뭐 이걸 가지고 논거로 삼을 필요도 없어요. 일반 국민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 정복국가 아니에요, 거긴요. 그렇죠. 예? 거긴 저 정복을 하면서 이웃 나라 정복을 하면서 이웃 영토, 예? 이웃 지역 정복하면서 말 들으면은 일단 말을 들으면 거길 갖다가 일민족 일문화 국가로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넓은 영토를. 예.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식으로 일단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갖다가 인정을 해주고 자치령을 그렇죠. 삼았죠. 그렇죠. 예. 자치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인정을 해준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 그 정치력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로마의 어떤 정치력을 갖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지역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무자비하게 갖다 짓밟았잖아요. 예, 다문화 국가인데 예. 그 평등과 인권을 중요하는 다문화 국가인데 말 안 들으면 아주 그냥 진 뭉개버렸단 말이에요. 뭉개버렸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그 당시에 그 유대 아닙니까? 유대. 예,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그 뭡니까? 마사다의 옥수에 그거 보세요. 예, 콜로세움에 사자하고 싸우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문화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조윤선 장관께서 그런 게 굉장히 그리우셨던 모양이에요. 십자가를 사랑하시.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받을라. 근데 사실 보면은 다문화라는 게 로마 제국이나 과거 몽골 제국도 그 결과였지 그렇죠. 원인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조윤선 장관님이 미국의 그 모 아이비리그를 졸업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네. 총장님께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AS 좀 하시라고 불량 났다고. 예, 좀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러니까 이 유학파들이 요즘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나도 유학파예요, 사실은. 빼고 네. 그 프랑스는 프랑스도 저 별로 좋은 나라 아닙니다. 난 그렇게 난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는 그냥 객관적으로 볼 뿐이에요. 예. 그럼요. 예, 나는 저 프랑스를 갖다 너무 미화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너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깔아뭉개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보자 이거예요. 근데 그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여튼 그 모아 사상, 이 사대주의 모아 사상에 너무 쩔어 가지고 예. 특히 우리보다 좀 잘 사는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각 너무 오바들을 하고 있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박사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 현실. 항상 현실이 그 역사를 추동하는 원동력이다라는 필요죠. 그렇죠.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그 다문화주의자들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뭐 우리가 결론을 내렸듯이 지금 끝물 타고 있단 말이에요. 대세하고 지금 오히려 어긋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그러니까요. 앞으로 대세는 민족주의 쪽으로 갈 거다는 얘기인데 그쪽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갈 공산이 지금 커요. 제가 세계적으로 생각해도 보면. 커요. 예. 좀 점점 이제 세계에 파이가 작아지고 있기 그럼요.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입부터 챙겨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화될 공산이 큰데 지금 끝물 타고 있고 대세하고 좀 어긋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게 대세다 하면 현실하고 이상을 착각하는 인간을 두고 뭐라고 하냐. 꼴통이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청취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문화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꼴통들이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지금 프로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지금 그 섬 같은 그
위치에서 예. 갇혀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섬 같은 그 땅에서 갇혀 살다 보니까 너무 외부의 흐름을 모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저 밖에 나가서 내 나라를 바라볼 때 그때 객관성을 갖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만들어진다는 거.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자 아까도 제가 저 19세기에 세계화가 됐어요. 전 세계 그 자본주의가 팽창을 하면서 세계화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으로 갔잖아요.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으로. 예. 그다음에 또 그것이 공황이라는 사태로 왔어요. 세계적인 대공황. 자 이렇게 되니까 글로벌리즘이 거기서 이제 그 설득력을 잃고 위축이 되면서 다시 국민국가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1945년도 이후에. 예. 2차 대전 이후에 그렇게 해서 전부 경제도 국민국가 단위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케인즈주의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국민국가 단위로 다 돌아갔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게 또 이제 그 저 한계가 오니까 그 경제사조, 그다음에 국민국가 그걸로 해서 이루어진 국민국가 국민국가 그 개념이 거기서 그 결국은 그 경제력을 갖다가 경제력이 그것을 갖다가 좀 약간 돌파를 못하니까 다시 또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글로벌리즘이라는 이름으로 1980년대부터 다시 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끝물이라 이거죠. 그 사조가 지금 끝물이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뭐 그던 두 차례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예. 자 지금 끝물에 왔어요. 그럼 다시 이제 또 세계화가 문을 닫으면서 축소가 되면서 이제 국가 단위, 예, 지역 단위, 지역 단위 예,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려는 지금 흐름이에요. 그런 거대한 지금 수레바퀴가 지금 구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한국에서는 지금 그런 흐름들을 갖다 전혀 지금 그 인식들을 안 하고 자꾸 이 그 흐름을 갖다가 지금 거슬러서 엉뚱한 지금 끝물 타고 지금 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 왜 저럴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욕심의 눈이 가린 거겠죠. 예산 따먹는 것 뭐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 따먹는 것도 예산 따먹는 거지만 예, 그걸 국가의 지도층 그러니까 거시적인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뭐 예산 따먹는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 그렇죠. 사람들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예. 국가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정책을 갖다가 쓸 것인가를 갖다가 그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수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 큰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세를 갖다 지금 세계적인 대세가 어떤 식으로 흐르는가 그걸 갖다 정확하게 다 그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게 국가 지도자와 그다음에 지도층들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한국은 지금 그런 그 지도력이 지금 너무 결핍이 돼 있어요. 우리 저 박사님께서 너무 완곡하게 학자답게 좋은 표현으로 이거를 찝어주셨는데 네. 그 다문화주의자들, 그러니까 이권 단체 네. 밑에 이제 소위 시샘말 핫바리들은 돈에 팔려가지고 네. 다문화 뭐 돈에 팔려서 그러는 거고 예. 그 위에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지도층이 하는 이쪽은요 네. 개념 상실하고 이 식민지근성에 쩌든 거죠. 강대국들 눈치 보면서 강대국들 이해관계 맞추느라 국민들 희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해외 나가서 오랫동안 유학을 해도 예, 그 새로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갖다가 똑같이 보면서도 워낙에 정말 여기 국내에서 그 사대주의적인 그런 그 뭡니까? 예. 예. 그러니까 힘의 그렇죠. 사대주의적인 그런 인식에 너무 쪄들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새로운 그런 물결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그걸 인식을 못하고 와가지고는 계속해서 옛날 레코드를 갖다 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자도 좀 사냥하다 다치기도 하고 못 먹기도 해도 야생에서 살아남은 사자하고 그 동물원 서커스단에서 길러진 사자하고 네. 그 생긴 건 같은 사자죠. 하지만 둘을 붙여놔 보세요. 좀 덩치가 작고 좀 말랐어도 네. 야생의 사자한테 아마 잡혀 먹힐 거예요. 그럼요. 예, 한 우리에다 집어서 일주일만 굶겨버리면은. 근데 우리 그 식자들이 좀 지도층에 계신다라는 분들이 이제 해외 나가고 좀 유학도 하시고 배우시면 우리 한국이 저런 주도적인 위치에서
저런 진짜 이 주인 정신을 가지고 저런 강대국이 될 수 있게끔 꿈을 꿔야 하는데 그렇죠. 거기 가서 야 우리도 어느 쪽에 붙어야 이런 식으로 자기 한 몸부터 생각을 해버리는 발상을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과거 이제 우리 60년대 70년대 한참 경제 발전할 때 그때는 뭐 공무원들이라든지 그땐 지금은 이제 다문화를 외치는 삼성이지만 그때만 해도 그 이병철 회장이 보국안민이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 그때 참 아름다웠죠. 네. 그때만 해도. 근데 이제 그 아드님 때와 그렇게 변질돼 버렸지만은 그리고 그때 공무원들이 그 해외에서 이제 유학하고 갔다 왔던 이제 과학자들도 그랬고 기술자들도 정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몸 진짜 희생한다. 그 적은 대가를 받고도 뭐 심지어는 과학자들은 미국에서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내 나라 내 민족을 더 발전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왔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죠. 그게 바로 민족주의의 힘이에요. 그렇죠. 그게 네. 민족주의. 민족주의의 힘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시간이 지금 뭐 거의 다 된 듯해서 지금 제가 아니 근데 시간이 좀 돼요. 아직 한 20분? 20분 20분 정도 남았어요. 네.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은 19세기 그 구한 말 예. 이제 그 대원군 시절에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폐쇄적인 그다음 쇄국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저 그 경기를 일으키면서 그쪽에 혐오감을 갖는 그런 언사들을 갖다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많이 예. 짓거리고 있는데 나는 그것도 좀 고쳐야 될 거라고요. 그런 그 단순 이분법으로 그 시대를 갖다 그런 식으로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대원군의 저 쇄국주의는요. 물론 쇄국주의는 맞아요. 그렇죠. 예. 네, 쇄국주의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방을 안 해서 망했다? 쇄국주의 때문에 망했다? 개방을 안 해서 왜 개방을 안 했습니까? 대원군이 실각을 하고 나서 막바로 개방했습니다. 네. 물론 우리의 의지든 타의 의지든 간에 일본의 그 압력에 의해서든 1876년 그 강화도 조약을 강제로 맺어가지고 일본 놈들에 의해서 강제로 맺고 자 개방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개방과 동시에 나라 그냥 완전히 송두리째 다 뿌리 뽑혔습니다. 예. 오죽하면 당시에 일반 사람들 먹을 양곡이 없어가지고 황해도와 함경도에서 방공령이라는 것을 갖다 선포까지 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개방의 결과였거든요. 속수무책, 아무런 대책 없이 관세고 뭐고 그런 개념조차 없었으니까 치해법권이라든지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조차가 없었으니까 그런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개방을 해가지고 결국 나라 다 말아 먹었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그 당시에 그 일제 시대 망한 우리가 일제에 그 결국 식민지를 당한 그 원인 중에 아주 그 중요한 것도 바로 그때 그 1876년 그 대원군이 실각한 이후에 그런 어리숙한 개방 그것 때문이라고 나는 그 한 요인으로 짚고 싶어요. 예. 지금 보면은 네. 그 대원군 시대 쇄국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네. 좀 다문화를 급속히 추진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보면은 잘못된 거는 고쳐야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항상 드는 비유에 보면은 애를 씻었으면은 그 더러운 물을 버려야지 애까지 같이 버려버리는. 그러니까 참 단순 무식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한국 사람들이 그 단순한 그런 이분법을 너무 좋아해요. 예, 아주 단순한 걸 너무 네. 좋아해요. 100% 찬성, 100% 반대. 예, 100% 좋은 거, 100% 나쁜 거 이런 식으로 그냥 딱딱 갈라버리는데 예,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예, 예?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요새 그 다문화주의자들 그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는 탈민족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렇죠. 이것도 보세요 지금. 음, 예? 포스트 모더니즘 그다음에 탈민족주의 한다고 민족주의 버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그냥 완전히 100%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 예? 앞서 있었던 것을 갖다가 좋은 것은 거기서 장점을 취하고 예,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갖다 다시 거기다 얹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어떤 변증법적 논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정반 합의라는 것도 정에 대해서 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반이라는 것은 정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 그 정에서 장점은 살리고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합을 향해서 지향을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게 변증법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 보세요. 탈민족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서 민족주의, 그다음에 있지도 않은 모더니즘. 한국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모더니즘 성숙도 안 된 상태예요. 예. 저 서양식 그 시각으로 보면은. 예. 그것도 다 버리자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놓고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이런 황당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황당한 짓을. 우리 국민들도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게 요즘에 아무리 뭐 역사 공부도 뭐 제대로 안 시키고 그런다라고 하지만 국민들마저 역사책에서 손 놓으면 안 되는 게 사실 국가 지도층 입장에서는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게 옳아요. 그게 더 쉬운 길이죠. 네. 그러나 외국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내가 한국을 먹고 싶어. 그러면 침략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한국의 민족주의를 탈피시키는 게 훨씬 쉬운 아, 그거 겁니다. 당연하죠. 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그 사람들 시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렇죠. 역지사지로. 예. 예. 그러니까 이거 현실적인 부분에서 냉정하게 봐야 하는데 네. 아 다문화 아름다운 다문화 오라 하면서 거기 그냥 박수 치시는 분들 참 보면 안타까워요. 이게 참 어디 이렇게 꼴통들 이렇게 닮아가는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참 그 안타깝죠.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 저 주장하고 지지하는 그 학자들 이론가들 조심하십시오. 포스트 모더니즘은 엔티 모더니즘이 아닙니다. 예. 예? 그야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모더니즘을 완성한 이후에 다음 포스트주의로 가는 거예요. 포스트로 가는 거예요. 다음 비욘드네 세대로. 비욘드 막 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을 갖다가 완전히 반대를 하고 부정을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보세요. 예? 탈민족주의 거기서 나온 탈민족주의, 민족주의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가 뭐 역사가 없는 나라입니까? 예? 한 뭐 10년, 20년 전에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리고 여기 저 사는 사람들이 여기 그 구성원들이 10년, 20년 전에 갑자기 여기 흘러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아니 갑자기 우리 외계인인가 갑자기 위에부터 예. 딱 떨어진. 이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예. 어우 가만히 생각해 보니요. 수천 년, 천년 이상의 그 전통과 맥을 이어준 그 민족과 그다음에 여기에 국가라면은 적어도 이렇게 경망스럽게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말이죠. 이런 전통과 문화를 오랜 문화를 가진 나라가 경망스럽게 말이죠. 갑자기 이렇게 그냥 틀을 갖다가 그냥 갑자기 바꿔버리고 민족주의 얼마 전까지 민족주의 얘기다가 갑자기 탈민족주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전부들 이 혼이 나갔어요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어제도 그런 깨우침이 갑자기 딱 들어오는 것이 저희가 그 탈민족주의라 하면 우리 민족주의 토대 하에서 우리 민족을 또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해 또 새로운 또 선진적인 가치를 도입하자. 그게 탈민족주의가 된다면 그거는 올바른 관점인데 그렇죠. 이건 그거 아니에요. 이전 거는 완전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이에요 그냥. 다 해체주의네. 예. 완전히 해체시켜 버리자. 예. 야 이거는 없는 것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냥. 이건 적이네. 예. 이거는요. 이거 학자의 논리가 아니라 이거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위험한 논리입니다. 그럼요. 이거. 그리고 그 예. 적어도 어떤 그 사조가 예. 변화할 때 보면은 완전 부정을 하고 그렇게 다음 사조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 아니 이거는 그 토대 하에서 예. 기존의 사조 토대 하에서 다음 사조로 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발전적인 네. 그 학문적 대안을 생각하는 그런 그 인문학적인 발상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극히 정치적인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전 통치자들 대통령들 다 묵사발 내잖아요. 새로 정권 잡게 되면 네. 그건 정치적인 그런 거거든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대단히 그 위험스러운 그렇죠. 짓이죠. 이전에 치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탈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자들은 아주 이거는 정치적인 논리예요. 제가 봤을 정치적인 때는 논리이기도 하고 학문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예, 이거는. 정치적인 논리이기도 하고 굉장히 정치적인 논리 중에서도 아주 하수고요. 예. 너무 치졸해요. 이건 너무 경박하고요. 자,
우린 지금 저 민족주의 지금 완성도 안 됐어요. 네. 그다음에 모더니즘 완성도 안 됐습니다. 적어도 모더니즘이 완성이 되려면은 모더니즘과 민족주의가 완성이 되려면 그다음에 이제 그 탈민족주의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또 완성이 된 다음에. 예. 근데 어떤 측면에서 지금 모더니즘과 민족주의 완성이 안 됐냐? 그건 뭐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통일이 지금 안 돼 있어요. 분단 국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더니즘과 그다음에 민족주의 완성이 되려면 통일이 돼야 돼요. 지금 이런 그저 불안정한 상태, 이런 미숙한 상태를 갖다가 그대로 놓고 탈민족주의?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완전히 경박한 정치적 수사죠. 수사밖에 예.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딱 정의해야겠네. 탈민족주의야말로 반역이다. 그거네. 그렇죠. 예. 이게 참 그래서 여기 민족주의는 반역이다라는 그 책을 쓴 임지연 교수 예. 조금 반역이에요, 반역. 다시 한번 좀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그 박노자 씨도 마찬가지로 박노자 씨 자꾸 여기 와가지고 좀 내가 보기에는 저도 그 책을 쭉 읽어봤는데 그런 어설픈 논리로 여기 민족주의 자꾸 그런 식으로 저 찝적대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한때 박노자 팬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한때는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다문화주의를 찬성했었고 박노자의 팬이기도 했는데 저야말로 벗어나야 해요. 탈해야 해. 해탈을. 저도 저 저야말로. 박노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처음에 1990년대 초창기에 그 글 쓸 때 그때는 참 굉장히 내가 좋아했어요 그 글을. 근데 예. 그참 그 리버럴함과 근데 예. 그 뒤에 점점 그 민족사를 갖다 건드리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러는 건가? 나는 정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제 좀 시간이 네. 좀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데 사실 동화주의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네. 해야 하고 다문화주의하고 빗대서 박노자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해요. 근데 박노자도 나름 팬들이 많아서 예, 한번 사뿐히 한번 지려밟고 갈 필요가 있는데 근데 도저히 지금 시간이 안 돼서 괜히 운만 떼면은 청취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번에 그 박노자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다뤄보죠, 뭐. 한번. 네, 죄송합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말씀하신 데 제가 참지를 네. 못하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예. 그러면은 오늘 그 신만섭 박사님 진짜 열정적으로 혈압 올려 가시면서 아주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들 계세요. 예. 예, 의미심장한 안녕. 빠이빠이.